결국은 자빠지겠지. 아니면은 배째, 디폴트. 배째, 우리 못 갚아. 내지는 누가 좀 대신 좀 갚아줘요. 구제금. 안산구 정지부장의 투시경. 프랑스의 재정 위기죠. 그거를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제 긴축 예산을 편성을 하고, 그러고 이제 조금 좀 정부 재정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공휴일을 2개 없었는데, 공휴일을 줄인 게 딱 이제 도화선에 불을 붙이는 딱 계기가 돼가지고 반대가 딱 집중이 되면서, 그래서 총리가 이제 좀 돌파구를 만든다고 만든 게, 차라리 그럼 나를 밟고 넘어가시오 그러고 나자빠졌는데, 오냐 지려 밟아 주마 지금 그러고 다들 벼르고 있는, 그렇게 벼르고 있는 사람이 지금 여기서 보시고 있는 이 마리 르펜, 에헤엔의 그 마리 르펜과 그 다음에 이 양반입니다. 이 양반은 사회당 당수예요. 올리비에. 사회당은 아까 한 66석 정도였죠. 마리 르펜하고 사회당하고는 손잡을 일은 없습니다. 어쨌거나 그 정부를 무너뜨리고 밟고 가겠다는 의지라는 데는 똑같다는 거죠. 다만 우리가 극우 그러면 극우의 정책이라는 게 있냐. 그냥 이민자들 다 물러나라 이거밖에 없는 거 아니냐. 옛날엔 그랬습니다. 이 마리 르펜의 아버지 때는 사실상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는 뭐 지지율도 형편없었고, 대통령 선거가 열리면 단골로 출마하긴 했었지만은 그냥 출마 자체에 의의가 있었지 지지율에는 아무도 관심도 없었었어요. 근데 이번에 보면은 이 모든 문제의 시장이 재정 적자잖아요. 그럼 재정 적자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 이 모든 게 이민자들 때문이야. 쟤들 쫓아내면 돼. 아니고. 자, 한번 봅시다. 따져봤더니 우리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자, 재정적자가 프랑스가 5.8%야. 너무 높아. 우리는 무조건 3%로 줄여. 말은 좋아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만 얘기하면은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올해 지금 성장률이 1%가 될똥말똥하죠. 아유, 성장률이 너무 낮아. 무조건 5% 하겠습니다. 이거랑 똑같아요. 이게 무조건이 없어요. 어떻게가 있어야 돼요. 어떻게. 자, 어떻게를 어떻게 하느냐. 일단 예산의 측면에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정부 예산이 말이 안 된다라는 거니까, 그럼 뭐 어쩌라고. 어떻게 하느냐면은 돈을 더 쓰지 않도록 좀 컸고, 결국은 이제 세금이나 그 다음에 이제 뭐랄까 좀 그리고 이제 뭐 좀 깎아주는 게 많아요. 사실은 결국엔 돈을 덜 쓰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깎아주면은 실제로는 예산을 덜 쓰게 된다. 뭐 이런 논리예요.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이제 보호주의하고 보호주의 정책도 좀 같이 내밀고 있고, 이게 논리적으로 이게 좋은 정책이냐 아니냐로 들어가면은 이거는 얘기가 길어집니다. 어쨌거나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옛날처럼 이렇게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무조건 이민자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들도 이미 125석까지 얻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오히려 옛날 스타일 그대로 밀고 나가는 거는 사회당이에요. 사회당은 진짜 지금 예컨대 극우 정당은 어떤 정책을 내놓고 지금 디베이트를 하고 있을까 궁금해요. 근데 사회당은 어떤 정책을 내놓고 디베이트를 하고 있을까 예상이 가능해요. 그리고 봤더니 예상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이 모든 건 다 부자들 때문이야. 부자들한테 세금 더 걷으면 되지! 사회당도 지금 쪼그러들어 있죠. 66석. 총 577석 중에서 66석. 쪼그라들만 합니다. 그러니까 참 정치인들이 게을러. 그냥 하던 관성대로. 게으를 수밖에 없는 게 지지자들도 마찬가지거든. 이게 여기서 조금만 예전이랑 다른 목소리로 가면 그나마 얼마 남아있지도 않은 전통적인 지지층들이 너 미쳤어 그러면은, 차라리 지지층들이 많으면은 아이고 그럴 거면 딴 데 가셔 할 텐데 그 배짱도 못 튀겨요. 이제 한 줌밖에 안 남았거든.
아이고, 아니, 이제 제가 정신 차릴게요. 잘할게요. 이러다 보면 점점 진짜 한 줌도 안 되는 지지층들한테 점점 더 끌려다니는 거죠. 그러면서 다중의 국민들의 뜻과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 사회당도 결국은 그렇게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참고로 프랑스는 지금 왜 이러고 있느냐, 프랑스의 정확한 지금 상태가 뭐냐, 프랑스는 되게 웃긴데 그 GDP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부가가치의 총합이잖아요. 그 부가가치의 총합에서 정부가 기여한 몫이 절반이 넘어요. 이건 무슨 사회주의도 아니고 이게 공산주의도 아니고 정부가 뭐 제일 중요한 경제, 물론 자본주의 국가에도 현대 국가에서는 정부가 굉장히 중요한 그 경제 주체입니다. 근데 프랑스는 유독 높아요. 57%예요. 한 거의 60%가 됩니다. 참고로 미국은, 이게 그러니까 딴 나라랑 비교를 해야지 이게 얼마나 높은 건지 아실 텐데, 미국은 이게 어디 갔어? 미국은 이 수치를 보통 36% 정도로 통계를 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수치를 보기에 따라서 좀 애매해요. 정부의 공식 통계로는 18이라고 합니다. 근데 세계은행에서 뽑을 때는 23%라고 합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이제 이 프랑스를 57%, 미국을 36%를 한다라는 기준을 적용하면은, 이 넓게 적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적용하면 우리도 대충 한 32% 정도는 될걸? 이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제일 높은 이거를 적용하더라도 두 배, 사실상 두 배. 그러니까 정부가 안 해도 될 일까지 다 정부가 하는 거예요. 정부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게 너무 많고, 그러다 보면은 원래 사업을 하다 보면은 이제 돈을 이렇게 굴려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빚을 많이 얻죠. 그럼 뭐 그때그때 바로바로 갚아 나가면은 이제 그게 이제 뭐 현금을 쌓아놓고 있는 것보다 더 낫기도 한 측면도 있으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정부에서도 빚을 진다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감수를 하는 건데, 문제는 이게 그냥 경제를 너무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돈도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빚도 너무 많이 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1년에 이자로만 몇백 조씩 돈을 내는 거예요. 한 100조 되겠다. 이자 비용만 한 100조가 되는 거예요. 100조면은 내년에 우리나라 예산이 어마무시하게 는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기준으로 하면은 거의 예산의 절반 가까이 되는 거예요. 국가 예산의 절반을 빚 갚는 데서. 상상이 돼요? 1년 예산의 절반을 빚 갚는 데서. 그러면은 우리가 쓸 데가 있어서 예산을 편성을 했으면은, 예컨대 그러면은 빚 갚는 건 따로 또 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예컨대 100조가 넘을 거예요. 100조가 한참 넘겠는데 대충 한 100조쯤이라고 보고, 그러면은 그냥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 예산이 그냥 골로 그냥 100조가 올라가는 거예요. 한 3분의 1 정도 그냥 골로 올라가는 거예요. 황당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라도 좀 깎아 봅시다. 그러고는 한 70조 정도를 좀 깎아 봅시다 그랬는데, 이제 택도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여기서 총리가, 아마도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총리가 자빠진다 그러면은 총리가 불신임 된다 그러면은 프랑스 정부의 붕괴라는 제목이 나오겠죠. 이런 프랑스 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지겠죠. 프랑스 정부를 못 믿겠다 그러면 프랑스 국채 금리가 급등하겠죠. 국채 금리가 급등한다? 지금 1년에 이만큼씩, 이자만 이만큼씩 갖고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에다가 국채 금리 올라가는 것만큼 플러스 더 얹어. 가뜩이나 지금 무거워서 낑낑낑낑 하고 있는데 살만한가 보지? 이것도 들고 가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자빠지겠지. 아니면은 배째, 디폴트. 배째, 우리 못 갚아. 내지는 누가 좀 대신 좀 갚아줘요. 구제금융.
이 흐름이 지금 쭉 이어지고 있는 거죠. 답답하죠. 도대체 왜 이렇게 됐느냐라고 이거는 아마 파이낸셜 타임즈였을 텐데 도대체 왜 아니 누가 봐도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은 프랑스의 답이 뭔지 딱 보이잖아요. 이거는 무조건 이거는 빚을 부르는 상황이에요. 그냥 뭐 완전히 사채 땡겨 쓴 거랑 똑같은 거예요. 답이 없는 상황이니까 이거 어쨌거나 빚부터 빨리 갚아야 된다. 문제가 명확하고 솔루션도 명확하죠. 근데 우리가 지금 프랑스 야당들의 입장을 다 봤지만은 이게 도대체가 빚 갚겠다고 하는 사람 또 아무도 없어요. 왜 프랑스 정치는 왜 이렇게 꼼짝도 못하냐. 프랑스 정치는 왜 이렇게 꼼짝도 못하냐. 정치가 게을러서 그래요. 정치가 무능해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이제 당장의 달달구리만 익숙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들의 의석은 점점 더 높아지고 이런 얘들은 진짜 게으르고 얘들은 옳은 소리를 하는데 국민들 비위는 못 맞추고 그러다 보면 얘들이 뜨는 또는 아니면 얘들이 뜨는 지금 이게 1당, 2당, 3당이에요. 황당하죠? 관련해서 제가 이 얘기가 근본 원인은 결국 재정적자고 재정적자가 돌고 돌아서 국채금리에 영향을 미치면은 지금 가뜩이나 빚내느라고 그 이자 갚느라고 지금 등골 빠지는 나라가 결국은 디폴트 위기에 빠져서 배째라밖에 선택지가 없어질 수밖에 없다. 오늘도 밝혀본다 두시경 너머의 진실 복잡한 세상 단 하나의 눈 기자의 시선이 그려낸